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연장 결정으로 글로벌 원유 재고가 감소할 것이란 미 당국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12일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기름값 또 오르나요? 여러분, 지금 주유소로 가시죠.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날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2.06달러로 전장 대비 1.42달러 상승하며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죠. 또 뉴욕 상업 거래소의 10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8.84달러로 전날보다 1.55달러 상승하며 역시 작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 어떡하죠? 이런 가운데 오만 유가도 눈에 띕니다. 오만의 유가 역시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3일 두바이 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오만산 원유 11월 인도분 공식 판매 가격은 배럴당 90.41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브렌트유 가격은 1.4%,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1.9% 각각 증가했죠. 기름 좀 제발 그만 올랐으면 좋겠는데 국제유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기사는 오만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오만 하면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오만은 산유국이고요. 석유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만에서도 이런 석유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석유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오만의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국제유가가 전체적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오피넷 웹사이트인데요. 쭉 내려보면은 간밤에 유가가 많이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90달러 넘어서가지고 92달러까지 넘어섰죠. 그리고 WTI가 88.8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얘네 둘이 모두 지난해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올해 들어서 당연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유는 뻔해요. 중국 경제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석유 수요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공급 쪽에서 쇼티지,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유가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CNBC 보도를 보면요, 오펙이 올해 원유 수요 전망치를 기존 그대로 그냥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낮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오는 4분기쯤에는 하루 330만 배럴 정도, 이 정도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긴 하지만은 공급 부족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그렇게까지 이견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러시아의 감산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대체 얘들이 왜 감산을 하냐? 이유는 간단하죠. 국제 유가를 어느 정도 가격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그 유명한 네옴시티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네옴시티 같은 걸 통해서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석유의 가격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는 또 왜 하냐?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전쟁 중이잖아요. 도와줄 애들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중국이나 북한 정도, 오죽하면 북한의 손을 내밀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의 경제는 여전히 자원 의존적인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팔 것 중에 경쟁력이 있는 상품은 원자재밖에 없어요. 그런 자원 의존형 경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둘이 감산을 해서 유가를 올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비축유가 줄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사실 산유국에서 비축유가 줄었다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지만 어찌됐건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료 기사인데요. 별건 아니고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전망을 내놨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에너지 관련주 쪽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일단은 대체적으로 국제유가가 단기적으로 오름세를 보일 거라는 데에는 큰 이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레벨이 어느 정도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데요. 100달러를 넘어설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100달러까지 넘어서려면은 새로운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주요 산유국의 감산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 반대로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곳에서 이거를 보완할 만큼 증산을 하게 될 것인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측면들이 앞으로의 유가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변수가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그리고 다들 잘 아실 이야기지만은 국제 유가의 변동은
세계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우리한테 와닿는 거는 기름값이 올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포함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기조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가 영 힘을 쓰지 못하는 것도 국채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이런 유가의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원유 수입국에서는 거시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게 재정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결론은 국제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큰 변수가 생겼다는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유가를 둘러싼 많은 변수들 꼼꼼하게 따져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